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새벽 미국 시장은 또 한 번 부채한도 협상 결렬로 인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출발했던 미국 증시였는데 이렇게 세 번째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그 긴장감 다소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디폴트 기한까지는 9일이 남았습니다. 이 시한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증시 전반적인 긴장감 더 고조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한 전일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 다소 흔들리는 모습으로 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장에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누리호 첫 실전 발사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용 위성을 탑재해서 출발하는 첫 비행인 만큼 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오늘 또 우주 세계로 우리 영역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지수 다소 좀 주춤하며 출발한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0.18% 하락하고 있습니다. 2,562선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줄여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사실상 8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오늘 매수세로 전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1,116억 원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0.72% 하락하면서 85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2,021억 원의 순매수세 확인되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소 주춤한 상황이라서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야 할까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도 히토류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를 집중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오늘도 힘을 내줄까?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면 내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희 잠시 후에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오늘도 좀 매매 시그널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매매는 계속 되고요. 자, 일단은 코스닥이 오랜만에 1,050개가 하락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빠져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제 일본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어제 저녁 방송,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일본 시장이 일단 한번 흔들렸고 내일 5일선 이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거나 일본 시장 강하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 2,600을 돌파를 할 텐데 그래도 찌글찌글 천천히 올라가지 우리나라 지금 폭등하면서 갑자기 막 2,700, 2,800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가능성은 적고 그리고 찌글찌글 올라갈 가능성도 미국 시장이나 올라갔을 때 유럽 시장 올라갔을 때나 얘기인 거고 어제 유럽 선물도 마이너스였고 일본 시장은 어제 흔들렸고 오늘도 보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5일선이 지금 이탈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다 붙여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세게 흔들리는 흐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안 나오죠. 자, 코스피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는 흐름은 어제 미국 시장과 어제 유럽 시장과 오늘의 일본 시장을 봐서는 이게 돌파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서 이걸 돌파하려면 돌파돼도 찌글찌글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지 이렇게 폭등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최소한 박스권 매매 시장이 계속될 거니까 그러니까 막 미국 시장에서 계속 폭등을 하고 일본 시장도 계속 폭등을 하고 유럽 시장도 계속 폭등을 해서 우리나라로 따라가면서 지수 관련주라든지 IT 섹터들이 폭등하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계속 테마 장세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어제 저녁 방송의 주장이었고 어제 제가 예상했던 그 흐름들의 모양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테마주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종목들은 1,050개가 빠지지만
일단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여주죠. 박스권 장세. 내려오면 사면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이게 매매고 거기다가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업종하고 사료 관련주하고 고기 관련주 어차피 고기 관련주도 음식업종이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선 알루미늄인데 이제 9%가 급등을 하고 있고 포스코 엠텍이 뭐 8% 급등을 하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 뭐 니켈 관련주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리튬 관련주 이쪽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쪽 원자재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아요. 자리도 괜찮고 최근에 얘기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다 개별 잡주라 그러는데 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에서 힘을 내주는 종목들의 섹터들이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미국 시장을 다시 살펴보면 미국 시장도 어제 일단은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는 조정의 모습으로 모양이 나왔고 뭐 떨어지는 핑계는 이제 부채 협상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 어제는 좋다고 그랬다가 그저께는 안 좋다더라. 그저께도 좋다고 그랬다. 왔다 갔다 하죠 자꾸. 계속 그래요. 이전에도 그랬고. 결국은 협상을 할 건데 이거를 더 미루다가 협상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빨리 협상을 해줄 거냐 문제인 거지. 여태까지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던 적은 없다 그러니까 계속 협상은 하기는 하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해줄 거냐 흔들고 나서 해줄 거냐 뭐 말 거냐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다우존스도 여기서 한 번 더 이탈되게 되면 이제 밑반향으로 떨어져서 이쪽에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으로 한 단계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기 고점 받고 여기 저점 받고 그래서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텐데 이게 떨어질 때 대부분 종목들은 떨어지겠지만 개별 잡테마주들은 움직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게 오늘 사료줄처럼 올라갔다가 또 내일 되면 또 다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다 빠졌다가 계속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매매 형태를 보일 것 같으니까 계속 매매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오히려 저쪽에 원래는 아침서부터 사료 관련주를 추천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대부분 빠지고 있고 저쪽에 있는 히토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미국하고의 중국과의 이제 관계를 보면 일단 중국 시장도 한번 잠깐 볼게요. 중국도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미국과의 지금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제 미국계 뭐 자금이 뭐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 마이크론 반도체를 불매하겠다, 그러니까 사주지 않겠다. 결국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되면서 중국 시장도 이제 빠졌는데 G7 정상회의에서 그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그런 부분에 이제 대만을 좀 지지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까 해서 계속 기사를 봤는데 좋아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기사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 냉전이 확대됐다라는 이런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정치 뉴스들 쓰시는 분들의 이제 평가가 그렇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중국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런 발언했지만 중국은 콧방귀도 안 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또 대만과의 무역을 또 관계를 또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사를 또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그 반도체에 대한 제재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 행보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전한 걸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걸로 끝날 중국이 아니고 반도체에 이어서 그 다음 뭐 히토류라든지 분명히 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 이쪽 애들도 바닥 권역에 있어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뭔가 들이면 바닥에 있을 때에서 잘 공략하면 단타로는 되게 쉬운 장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저점에서 싸게 사고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하면 좀 아쉽지만 뭐 50%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5%? 뭐 이 정도 사면서 5%에서는 절반을 팔고 5에서 10%에서는 또 많이 팔고 뭐 계속 날아가면은 뭐 딴 거 사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참 재밌는 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 장세 오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료주, 음식료주, 알루미늄 관련주, 리튬 관련주까지 오늘 좀 특히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오늘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볼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티플렉스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시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티플렉스입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섹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철금속에도 들어가고요. 지금 움직이는 쪽이 다 비철금속이거든요. 알루미늄 비철금속이고, 그다음에 뭐 구리라든지 아니면 일단 이쪽 철은 아닌데 그렇죠? 자석이 붙지 않는 거. 그쪽에서 남성 알루미늄, 뭐 사마 알루미늄, 뭐 알루코, 조일 알루미늄, 뭐 이구산업, 뭐 포스코, 엠텍, 뭐 서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쪽이 오늘 강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철금속에 포함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비철금속 테마예요. 티플렉스도. 그리고 니켈 관련주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만들어 갖고 이제 하여튼 만들어서 이제 가공하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이슈긴 하지만 과거서부터 히토류 테마에 포함이 됐으니까 그리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샀고 그저께도 외국인들이 샀더라고요. 근데 위치는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따가 음식업종 관련주 차트를 비교해 드리면서 거래가 실려 있는 그러니까 정다운 차트, 우리손 FNG, 하림, 마니커 FNG 뭐 등등의 종목들을 한 달 전, 두 달 전을 돌려보게 되면 다 바닥에 있다가 지금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티플렉스도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물론 티플렉스뿐만 아니라 세노텍도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친구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뭐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일단은 반도체 제재 다음으로 해서 뭔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진짜 뭐 미사일 전쟁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노선으로 미국과의 교육을 끊기 위해서 다른 쪽에 있는 그 기사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하는 부분들을 다른 노선에서 찾으려고 지금 우회적으로 다른 데서 그래야지만 공격을 했을 때에서 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분명히 뭔가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국은 뭐 관계 개선 얘기를 하겠지만 뭐 대만 지지를 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거고 중국은 어쨌든 간에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할 거고 대만을 먹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더 강력한 뭔가 제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중국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럼 제재를 하면서 뭔가 힘을 더 과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히토류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시간에서 상한가도 가고요. 한 번에 급등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매매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매매하다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자주 과거에서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내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사료주를 주려고 했었는데 사료주가 아침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움직이면서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맨날 속았잖아요. 맨날 떨어지잖아요. 사료주를 이렇게 올라올 때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고 오히려 지금 저쪽에 있는 알루미늄 관련주를 강세를 보여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히토류라든지 그리고 비철금속
티플렉스도 비철금속이고 아니면 니켈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원 광물 쪽으로 해서 이슈가 다시 이렇게 순환매 놓을 거 생각해서 바닥에 있는 거를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오늘도 티플렉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따가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전략을 드리진 않고 잠시 뒤에 급등 중 종목들 몇 개 보고 나서 차트 모양을 보고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요즘에 아까 판 보셨죠? 다 계속 수익이에요, 지금. 지금 3주째, 4주째 거의 5월 들어서 하나도 깨진 게 없이 다 수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시장이 박스권인 거를 일단은 눈치를 챘고 그다음에 종목들이 크게 급락이 없고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하면 3에서 5%는 잘 나와요. 어제 그저께 줬었던 사조동화원도 되게 허름해 보였는데 2.2%나 벌써 올라왔잖아요. 좀만 더 올라가면 3% 달성하는 거니까 3%, 5% 먹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슈가 있는 것들을 집중한 다음에 거래가 실린 것 중에서 이슈가 있는 것들을 집중한 다음에 바닥권에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요. 근데 5% 정도 올라왔는데 10% 올라왔는데 욕심을 내다가 망하는 경우죠. 대부분. 욕심을 냈더니 도로 떨어져. 15% 떨어져. 아, 어제 10% 먹을 때 팔 걸.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많이 올라오면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욕심이 없으면 많이 팔아요. 거의 다 파세요.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그렇게 매매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똑같은 전략을 주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저점 매수. 그래서 오늘도 그 전략 동일하게 티플렉스도 올라간 거 없는 종목으로 일단 저점 매수. 뭐 조만간에 중국에서 히토류 제재 얘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제가 시진핑이 아니니까. 근데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 일단 저쪽 하이드로 리튬도 자꾸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저것도 수상하고 일단 비철금속, 리튬, 니켈 관련주들 다 원자재 관련주들입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 얘기도 하고요. 잘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티플렉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또 최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 움직임이 좋은 만큼 이 종목은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가격 전략이 너무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매수가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확인했던 표적 종목 확인해 보시면 딱 핫한 테마주들 저희가 가득 담아봤습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고려산업 4,020원에 잡아주셨는데 4.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화요일에 만나본 대주산업은 2,26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봤던 하이드로리튬 31,800원의 매수가에서 8.2% 수익률 달성을 해줬는데 이 수익률 점차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요일에 티플렉스 4,210원 지점에서 1.1%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만나본 티플렉스는 4,110원의 매수가에서 4.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사료 관련주 사조동화원 만나봤는데요. 1,028원의 매수가에서 2.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어제부터 다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티플렉스 4,250원의 매수가에서 0.1% 수익률 달성을 해줬는데 오늘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771.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확인했던 종목이 또 오늘의 표적 종목과 같아서 티플렉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4,250원 부근에서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바닥에 있으니까 부담이 없죠.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바닥에 있죠. 쭉 떨어져 있고 바닥에 있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종목을 뭘 비교시켜를 잠깐 드리면 자 이거는 음식업종입니다. 정다운 고기 관련주 쪽이죠. 얘네들도 다 바닥에서 이렇게 기었던 종목인데 은근슬쩍 들어 올리죠. 앞에 거래가 실리니까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건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바닥에 있는데 거래가 실렸는데 우리 얘보다는 티플렉스가 거래량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올해 내에서 분명히 난리칠 거라는 것 대부분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중국이 아 그래 우리 태평양 안 나올게 대만 안 건드릴게 가만히 있을게 우리 조용히 할게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러면 뭔가 이슈가 분명히 올해 안에 나올 텐데 그러면 세력들도 그걸 대충 알고 있을 거고 그럼 매집을 했겠죠. 제가 세력이라도 매집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런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은 원래는 과거에서는 뭐가 제일 강하게 움직였냐면 EG,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얘네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쪽은 최근에 페라이트 때문에 움직인 거지 과거에서는 히토리오로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저는 없어요. 쟤네들은 그래서 지금 최근 움직이는 거고 히토리오로 원래 정통적으로 움직였던 강자들은 그 이지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나서 이제 티플렉스가 꼈고 걔까지 다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뭐 갈 거 없나 해갖고 그 뒤에서 이제 세노텍이 움직이고 그랬었던 경우들이 있었지. 어쨌든 그래서 티플렉스는 항상 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티플렉스는 차트가 이렇게 이런 애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언제가 됐든 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되어 있는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도 바닥에서 했다 이렇게 움직이고 정다운도 이랬고요. 자, 우리손 FNG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 권역에서 이런 위치들과 비슷하죠. 근데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애들은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는데 거래가 먼저 실려 있는 쪽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자, 우리손 FMG도 어쨌든 위치야 모양들은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고 하림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바닥에서 이제 돌려 올리는 모습에 있는 종목하고 자 그리고 뭐 마니커 FNG라든지 이렇게 지금 쭉 떨어져 있다 거래가 한번 실렸다가 이런 애들 이제 조정받으면 얘네들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부러워하지 말고요. 자 티플렉스를 보면은 최근에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있죠. 그리고 한번 들어줬죠. 조정을 받았죠. 바닥 권역이 있죠. 이슈는 분명히 중국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고 저는 제가 볼 때는 화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욕심내지 말고 이 전고점까지만 봐도요. 1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치기가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릴 거고 어쨌든 어제 표적 종목 들어서 티플렉스는 아직 올라간 거 없으니까 그대로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 세노텍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드리면 세노텍도 위치가 비슷하고 얘도 모양이 비슷하죠. 상승하고 조정받고 눌려 있고 그래서 거래도 실려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중바닥을 그리든 뭐 눌릴 수는 있는데 이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뭔가 이슈가 나오면 뭐 히트로에 대한 제재 아니면은 뭐 철강에 대한 뭐 제재라든지 뭔가 제재에 대한 뭔가 일단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을 중국에서 주지를 않으면 우리나라는 깝깝해집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구하더라도 뭐 먼 길을 돌아가거나 더 비싼 돈을 주고 그러면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일단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물량도 충분히 못 받으면은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뭐 등등 해가지고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딱히 방법이 있으면은 유럽도 모여가지고 뭐 IRA법 해갖고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그런 논의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중국을 배제하고 지금 해보려고 하지만 쉽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것도 조정을 받아도 조정받으면 더 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모양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조만간에 이지가 또다시 이슈가 트면은 이런 애들은 한 번씩 콱콱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때에서는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F죠. LNF. 자, 어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조금 약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저번에도 이렇게 올라올 때 앞전에서 한 절반은 파시라 그랬고 욕심이 없으면 뭐 많이 팔아도 돼요. 뭐 절반 이상 뭐 다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조정받으면 사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직도 좀 욕심이 나서 가지고 있다. 뭐 괜찮아요. 여기서 뭐 급락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대신에 여기서 살살살살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팔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만 원, 30만 원, 아마 30만 원에 꼭 찔 것 같은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팔면서 가세요. 팔다가 나중에 또 떨어지게 되면 밑에 다시 또 사면 됩니다. 왜냐? 박스권 장이니까. 그래서 LNF도 어제 11.9%. 자,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봤지만 지금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매매하기가 너무 편해요. 특히 사료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서부터 해가지고 히토리 관련주 쪽들은 뭔가 이슈가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도 되게 안전해요. 막 매매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한 게 지금 일본한테도 빨대 꼽혀가지고 지금 피 빨리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한테도 지금 빨대 꼽혀가지고 피 빨리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법에 좀 걸려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거기다 중국한테도 지금 히토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건가 안 좋아지는 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가 바닥을 쳤는데 이게 지금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닌가. 지금 이게 이제 해법이 어려우니까 조금 복잡해서 어느 나라에서는 막 이슈가 나오면 막 움직였다가 또 안 좋은 얘기는 훅 떨어졌다가 막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약간 변덕이 좀 심할 수 있는 그런 쪽인데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중국 애들이 괜찮아 하다가 갑자기 등 돌리면은 같이 흔들릴 수 있고. 근데 히토리 관련주 쪽은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히토리가 만약에 안 들어온다. 일단 여러분들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 다 그거 없으면 못 만들어냅니다. 반도체를 못 만들어내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TV 못 바꿔요. 냉장고 못 바꾸고 에어컨도 못 바꿉니다. 자동차도 이제 못 해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지금 뭐 미사일 만들고 싶어도 반도체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꼬물딱지 반도체 넣었더니 막 미사일이 막 이상한 데로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 이런 것처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없으면 가격이 일단 올라갈 거고요. 구하지 못하면 만들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토리는 일단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슈가 한동안 좀 안 나왔었죠. 뭐 조만간에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기후가 자꾸 이상하니까 저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식물과 곡물과 곤충들이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수확량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면 식량난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되니까 매매하기가 좋은데 다 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또 하나 이제 하이드로리튬. 자, 하이드로리튬. 이것도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 그 리튬이 중요하다는 건 뭐 여러분도 잘 알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많이 빠졌고. 근데 먼저 강원 에너지부터가 어제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은 한 번씩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몇 프로 움직였나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지금 좀 더 올라갔을 수 있는데 어쨌든 8.2% 정도 많이 올라갔죠, 생각보다. 이거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24일인데 토요일을 빼면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8%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자원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중국에서 지금 꼭꼭 지금 잠글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이슈 나오게 되면 리튬, 니켈 모자르다 뭐 이렇게 지금 가격은 걔네들 막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다가 이제 이슈 나오면 이제 가격들이 확 하고 반등 나올 겁니다. 봐봐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매매하다 보면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쪽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쪽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조만간에 저 지금 포스코 엠텍도 저 비철금속인데 잘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쪽 자원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이런 쪽 애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다 비슷하게 생겼죠. 포스코 엠텍도 60 이상 찍고 한번 샥 하고 움직이는 하이드로리튬도 그렇고 어반리튬도 뭐 비슷하죠. 어반리튬도 이렇게 찍고 슉 하고 올라오는데 꽤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한 18% 정도.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찾으면 널렸다라는 얘기였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이 티플렉스. 자, 어제와 동일하게 4,250원 정도로 내려오면은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봤지만 지금 포스코 엠텍 비철금속입니다. 남섬 알루미늄 비철금속입니다. 티플렉스 비철금속이에요. 히토리도 들어가지만 그리고 북한 자원 광물주 과거에 얘기가 나올 때에서 움직여서 그 섹터에도 들어가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 자원 광물주로도 엮여 있는 쪽이고요. 또 남선 알루미늄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좀 전에 종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철금속 자원 광물주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티플렉스도 거기에 섹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어제 하고 그저께까지 수급을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이 아침에서는 분명히 매도였거든요. 지금 다시 매수로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11만 주 사고 어제도 4만 2천 주 사고 오늘도 지금 산다는 거는 조만간에 아마 자원에 대한 뭔가 지금 중국이 이상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흔들린 오늘 1,000개 넘게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다가 약간 이제 바람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죠. 약간 들어올린 다음에 개인들 쫓아붙는 것 같으니까 이제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쪽은 재미없어요. 조종받으면 또 사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어제까지 흔들어 놨었던 지금 이지도 갑자기 4%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쪽 히토류 관련주들이 뭔가 지금 이슈가 준비가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하이드로림도 지금 또 4.5%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원자재 관련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뭐 세노텍도 좋고 뭐 티플렉스 좋고 아니면 뭐 그 외에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비철금속, 알루미늄, 니켈 이런 종목들 찾아서 이런 쪽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티플렉스처럼 생겼습니다. 종목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비철금속 원자재 관련주들을 찾아라. 이쪽을 매매를 해라. 왜?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없으면은 전 세계 냉장고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에어컨도 못 만들고 뭐 핸드폰도 못 만들고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돈 주고 사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죠. 전자제품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조만간에 너네들 안 줘 이런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에 있다가 튀겠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선취맨들 종목들의 느낌이 하여튼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지금 남성 알루미늄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쪽 애들을 싸게 잘 저점 매수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뭐 재밌는 매매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티플렉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소 흔들리고 있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잘 지켜주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 비철금속 테마주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소 저점에 있는 티플렉스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250원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상황뿐만 아니라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팜스코입니다. 팜스코 매수가는 5,340원에 지금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료 가격 그리고 음식 가격이 단연 이슈인 요즘에 오늘 그래도 사료주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오늘 팜스코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셔서 이 사료주 전반적으로 좀 움직여주면 내 매수가까지 닿을까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거래가 없는 게 좀 아쉽는데 제가 대부분 얘기하는 사료주들은 이렇게 앞에 거래가 실린 차트 보겠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앞에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죠. 뭐 한탑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거래량 봐봐요. 이 거래량 때문에 거래량 뭐냐면 누군가가 샀거나 물렸다라는 얘기인데 바닥에서 뭐 물릴 일이 뭐 있겠어요? 누군가가 사서 갖고 있겠지. 거기다가 이슈는 뻔하거든요. 앞으로 식량에 대한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갑자기 뭐 식량이 풍족해져가지고 그래 뭐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쌀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가능성은 5년 내에는 안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기후학자들이 5년 안에 엄청난 또 기후가 또 엄청나게 또 뜨겁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큰 재앙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영토도 많이 줄어들겠죠. 뭐 남극의 비나가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엘니뇨 때문에 뭐 지금 막 기상 이변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등등해서 식량들은 더 줄어들 거고 그것 때문에 더 난리를 칠 거고 과거에서도 이제 전쟁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먹기 힘들어지고 이제 뭐 자원이 부족하거나 먹을 게 줄어들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쟁이 나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옆을 침공해서 뺏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슈들은 계속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들어와 있는 거는 뭐 세력들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좋은데 이 팜스코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먹어라라는 관점은 아니고 적당히 뭐 10% 정도는 쉽게 나오니까 20% 정도의 폭을 보고 매매를 해라 이 얘기였는데 여기 지금 60일 선에서 20% 찍었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500원을 보고 매매하는 거는 좋은데 5,300원까지 올라오려면 좀 더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일단 재미는 없습니다. 거래가 없어서. 이것보다는 대조산업이나 한일사료나 팜스토리나 아니면 정다운이나 뭐 이지홀딩스나 이지바이오나 이런 쪽들을 매매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고 굳이 꼭 이걸로 매매하겠다면 사서 4,500원 가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4,500원 팔고 그렇게 한 10번, 한 20번 하다 보면 거래가 실리면 나중에서는 5,000원, 5,300원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보면 얘도 간다. 좀 얘기가 좀 길었죠.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 다른 사료주들보다는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요 놈도 나중에 뭐 5,500원, 6,000원 쪽으로는 간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일사료예요. 한일사료. 네, 한일사료.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800원 10%. 6,800원에 10%.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가격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언제 사셨어요, 이거는? 이게 좀 됐어요. 좀 됐어요? 네, 한 달 안 넘었죠? 예. 그럼 최근에 고점에서 매매를 들어가신 건데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매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본전 왔다가 수익 조금 났는데 다시 도로 떨어지고 만약에 이거 고점에 수익 났을 때 확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샀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몇 프로가 수익 났냐면요. 20%씩 한 3번, 한 6번도 나올 수도 있었는데 6번이면 120%인데 다 못 먹는 거고 네. 한 50%는 수익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매매를 했었으면.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지난 얘기니까 얘도 이제 어떻게 되는 차트냐면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차트로 보여요. 8,000원, 9,000원, 10,000원 쪽으로 가는 차트로는 보이는데 요즘에 보면 자꾸 이렇게 흔들었다가 떨어뜨렸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다시 5,50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는 살 수가 있고요. 추가 매수를. 네, 지금은 7,000원으로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네, 절반만 파세요. 네, 절반만 알았습니다. 팔고. 무슨 얘기 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5,500원만 사면 되네요. 그렇죠. 5,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사면 돼요. 60에서 라인.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차바이오텍이고요. 차바이오텍?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000원에 10%입니다. 19,000원에 10%? 네. 물린 지 꽤 오래 되셨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렸잖아요. 네. 그럼 길게 봐야 돼요. 지금 이슈에서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물린 거고 뭐 종목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제약주의 강세가 올 겨울이나 뭐 찾아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인데 일단 얘도 바닥 주고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얘도 박스권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일로 내려가면 13,000원에서 추가 매수가 되고 또 15,000원 가면 또 팔고 13,000원 가면 매수하고 15,000원 팔고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고요. 추가 매수한 부분만 그렇게 매매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갈 종목으로 보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와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으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
1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티플렉스 지금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 4,25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4,2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의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까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포인트에 매수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 특히나 철강 관련주, 비금속 광물을 좀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이 전기전자 업종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하락 출발했던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그 하락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24% 하락하면서 2,56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2% 하락하면서 853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하락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반 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죠. 코스피도 532개가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24개.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1,055개 정도, 1,050개 정도 하락했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달리 생각해 보면 종목이 더 압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수만 폭락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더 단순하고 더 좋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돼요.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지수 한번 봐봐요. 지금 폭락 나옵니까? 아니에요. 0.24밖에 안 빠져요, 지금. 코스피는 이렇고. 자, 코스닥. 오늘 뭐 3%, 4% 빠져요? 아니죠?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왜 3%, 4% 빠져야 됩니까? 미국은 1% 요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그동안 올라갔던 거 빠지는 건데. 우리나라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나라 많이 안 빠지죠? 근데 종목 수는 떨어지는 개수가 1,134개.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크게는 안 빠져. 다 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몇몇 종목들은 움직이죠. 예를 들어 사료 관련주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루미늄, 그다음에 리튬, 그리고 지금 이지도 지금 벌써 5점 몇 프로 올라갔지만 티플렉스도 아까보다 좀 더 강해졌죠. 그리고 유니온도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종목들이 지금 압축이 되면서 매매하기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그래서 음식업종도 지금 움직임이 어제 오늘도 강해졌고, 물론 이제 뭐 지금 과자 관련주들,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 기대감입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에 또 무지하게 더 거라는 뭐 그런. 근데 저번에도 엄청 더울 때에서 우리나라가 은근히 좀 시원했는데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갈리는데 비가 많이 올 거다. 뭐 덥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비가 그칠 때는 엄청 덥겠죠. 그래서 엄청 더울 건 맞는데 비도 좀 많이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건 저의 생각인 거고, 뭐 제가 뭐 기상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덥기는 분명히 더울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4월 달에 막 체감 온도 55도인가 54도인가 올라가고 실제 온도는 41도인가 그렇던데.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40도까지만 가도 지금 장난 아닐 텐데. 어쨌든 그렇게 더워지게 되면은 그런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장마철, 뭐 병충해 관련주들, 뭐 농약 관련주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관련주라 그러는데 이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가격 다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 안 좋으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쫓아가지 않는 게 좋고, 그런 이슈에 있을 때마다 바닥의 종목들이 뭐가 움직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은 거의 먹는 것 쪽에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고기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과자는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지금 고기도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면 우리가 이제 대체재를 또 찾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들로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좀 더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종목이 압축되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관련주 사료주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로 좀 돌려보면은 좀 종목이 압축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애매한 것들 제거를 하고, 어차피 똑같은 바닥주라면 제거를 하고 매매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들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양호하다. 매매하기는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압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매매하면 좋을지는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TYM입니다. TYM 이 국내 대표 농기계 업체인데요. 하지만 1분기에는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전망이 오늘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79%의 하락폭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 13,346원. 근데 비중이 50%나 되셔서 지금 어떻게 하셔야 할까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좀 맞는데 이미 농기계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은 작년에도 들려와서 많이 한번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에서 TIM 여긴가 어딘가 추천해갖고 수익이 많이 나서 아마 이쯤일 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쯤에서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뭐 100% 가까이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을 받겠다라고 약간 시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락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점은 다시 한번 내려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감수해야죠. 뭐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때 수익으로 다시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안 올라갈 것 같고 좀 더 밀릴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다시 반등 주고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싹 팔아놓고 농기계보다는 농업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로 올 장마철에서는 그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TIM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차트가 좀 더 빠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IM 괜찮은 종목이지만 지금 흐름상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비중이 좀 높으셔서 비중 조절을 좀 집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또 방송 중에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는 1,6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PCB 생산 기업이죠. 최근에 정말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던 터라 지금의 하락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두려우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1,600원. 네.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을 할 때에서는 지수가 폭등을 하거나 되게 강할 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수가 미국도 일본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갖고 살짝 조정받으려고 이해하는 이런 흐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안전하고요. 그래도 욕심을 좀 내보겠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강한 것들이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5일선 이탈, 가격은 1,6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손절 못 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났었었는데 1,600원 깨지면 일단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저점이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1,300원 깨지면 그때서는 이제 만 원 깨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인하고 요 라인, 그러니까 1,600원과 1,3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먼저 미리 슬슬 팔면서 나머지 조금 갖고 있는 거는 1,600원과 1,300원이 깨지면은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유는 가능. 그래서 좀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좋은데 시장이 지금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는 게 안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좀 수익 실현 좀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점은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애경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8,8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5% 넘는 낙폭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셔야 할까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자, 애경케미칼. 자, 여기서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살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오니까 이제 공략하셨는데, 그러다가 중국에서 한국 싫어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너네들 대만 지지하지, 뭐 미국 뭐 좋아하지, 너네들 그렇지? 그러면 나는 너네들한테 공격하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과거에서도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급락했던 경우들이 있었고 최근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불안하니까 공략하면 안 돼요. 뭐 밑에서 샀었으면은 수익 났었으면은 뭐 16,000원 깨질 때까지는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공략한 상태에서 이게 떨어져 버리면 방법 대응이 없어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만약에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은 차라리 그 밑에서 만 원에 사고 말지 뭐하러 여기서 공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좀 안전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하고 그리고 더 떨어지면 14,000원이나 12,000원이나 다시 싸게 살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저점 라인 여기 지지가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다 손절 못 하겠죠. 그래서 3분의 1이라도 손절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상담은 요걸 마무리하는데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다 열어놨으니까요. 그래서 노란톡방에다 좀 이따가 공개 방송하는 유튜브 주소 올릴 테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 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